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 휴전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오늘 저녁 늦게 블룸버그 쪽에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곧 빨리 해결될 거다라는 발언 이후에 나온 거라 내일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기대가 관심도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발언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던 증시가 내일도 또 웃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 리스크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석될 거고요. 투자자들도 이 민감도가 둔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학습했고 또 앞으로 나아갔으니까요. 전쟁 리스크가 있지만 기존 주도 섹터들의 이익 훼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내일 사냥해 나가야 될까요? 자, 오늘 상승률 상위 한번 주가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상위고요. 먼저 삼성전자에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삼성전자보다 거래는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가 두 자릿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것도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HBM4 지금 거의 샘플 마감 직전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만약에 샘플 통과한다면 이번 달부터 HBM4를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파격적인 뉴스가 또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높은 탄력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최근 가스터빈 수주 그리고 SMR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7%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에 또 이 뉴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에 16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내일장에도 다시 한번 이 뉴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자, 성우하이텍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됐습니다 하면서 애프터에서 시세가 강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짚어드렸었고요.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또 어제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태웅 공략주가 단 하루 만에 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어드바이저들의 공략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점검 들어가시죠. 자, 오늘 포트폴리오 이렇게 볼 텐데요. 일단 5개의 종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임광빈 위원님이 새로운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매수했고요. 매수가는 16만 7,700원이었습니다. 1.4% 정도의 상승률 기록 중이고 지금 딱 마이너스 기록한 게 삼성전자밖에 없네요. 그래도 강한 상승을 기대합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타임폴리오의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된 종목이었고요. 시세 자체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거나 탄력적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조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후 7시쯤부터 갑자기 좀 슈팅이 나오더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지노믹스 앞으로의 추가 상승 혹은 상장 후 최고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봉으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사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등락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일봉을 전체로 쭉 이렇게 넓혀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늘 5일선, 21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장에 다시 되돌리는 상승 흐름이 나올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증권가에서는 계속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거든요. 오늘도 새롭게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일장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뷰 가져가 보시죠. 자, 오늘장 저의 시선은요. 외국인 수급이 회복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쪽에 정말 오랜만에 강한 순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게 거의 2월 이후로 처음이어서요. 이 유의미한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따라갈 만한 종목은 어떤 섹터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자, 오늘 벌써 화요일장이고요. 오늘의 시선을 빼앗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송피로 그리고 명성욱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진짜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빠진다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막 무섭게 담았다가 그게 사실은 저점이 아닌 더 저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고 망설였더니 외국인이 갑자기 수급을 내뿜으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도 오늘장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송피로 위원님과 명성욱 위원님께 각각 오늘 어떤 섹터 집중하시는지 여쭤볼 건데 제가 오늘 고민했던 그 시선 강탈로 종목으로 뭘 네. 들고 올까 막 종목을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네. 근데 딱 두 섹터를 고민했어요. 네. 그 두 섹터를 오늘 두 분 위원님이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보는 시선이 좀 비슷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피로 위원님이 원전 골라주셨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고 원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너무 강한 시세가 나왔고 태웅, 우리기술은 지금 올해 한 200%, 300% 넘게 급등 중이고요. 우진, 오르비텍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SMR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정부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담아야 돼요, 원전? 제가 지난주 계속 저는 원전을 계속 사시라고 했죠.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 원전주가 엄청나게 많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들은 제가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사실할 때는 안 사죠. 이제 또 움직이면은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 것이 일반 투자의 가장 약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원전주를 진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면서 포트에 꼭 한 종목 정도 계속 가지고 가시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럼 원전주가 안 늦었냐 그러면 그 중에 또 원전주도 원전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한번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전주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특별법이 12일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2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죠. 그 투자의 근거가 되는 대미 투자특별법이 어제 소위원회하고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특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12일 날 통과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 법안에 보면은 그 한미 투자공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본금 2조짜리, 그 다음에 직원 50명으로 지금 투자공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공사가 미국 투자를 전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그 산업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달 말쯤 되죠. 23일 날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죠. 미국에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원전 사업을 우리나라가 제안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강화로 국내 원전기업들이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원전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하게 또 움직이는 주가 이거죠.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크게 열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해체 시장이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가 열린 주가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2050년까지 대형 원전 400기에서 580기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400조 원에서 1000조 정도 지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리 1호기 지금 해체 작업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지하고 한전캐피스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벤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의 원전 관련주는 계속 홀딩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질 점은요.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성파텍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움직이겠습니다. 한전 KPS는 이제 온전을 운영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발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없으신 분들은 좀 안전한 거 찾으신다면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고, 이제 투산 LPT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원전주 꼭 포트에 한 종목 가지고 가시면은 분명히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지금 AI 인프라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동맹국 중에 원전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얼마나 미국 쪽에서의 이제 매출 확대라든지 외형 성장이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 원년이고요. 송필호 의원님께서 관심주 3개 주셨는데 오늘 공략주는 또 이 안에 없습니다. 그만큼 더 강력한 숨은 보석을 들고 와 주신 거겠죠? 저희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성욱 의원 님은 로봇 섹터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딱 원전하고 로봇 이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져오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원전도 좋고 로봇도 좋습니다. 로봇을 명성욱 위원님께서는 왜 지금 좋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로봇은 이제 지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제조업 기반 전반, 뭐 현대차라든지 또 테슬라라든지 제조업 기반 전반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근본적인 중장기 성장은 피지컬 AI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반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제 증시의 흐름은 2월까지는 모든 섹터가 AI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3월 들어서 이란발 지금 지정학 리스크 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 거의 막바지다 하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고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가가 이제 급등의 모습이 전개됐지만 앞으로도 변동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반은 좀 약간 여유 있게 보는 측면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로봇주들은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은 모습이죠. 물론 이제 오늘은 반전의 모습이 전개됐는데 로봇도 보면은 이제 뭐 오늘은 물류 쪽에 시메스가 급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섹터별 순환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로봇주로 한 3종목만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로봇 하면은 뭐 우리가 대기업 반열의 주식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 이제 대기업 반열의 주식을 다 말하기에는 좀 길으니까 일단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주가가 76만 원대. 충분히 고점 돌파가 지금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로봇의 액추에이터의 한 부분이 지금 감속기, 물론 액추에이터는 뭐 감속기 또는 기어, 모터라든지 다양한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망라돼서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절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감속기 관련 SBB 테크, 예전에는 이제 SBB 테크가 로봇 초기 상장에는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상장 이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SPG가 약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SBB 테크는 지금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인티튜브 서지컬, 그러니까 다빈치라는 의료용 로봇, 이거 이제 세계 점유율 70%인데 우리도 이제 의료용 로봇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용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덜 뜬 큐렉소, 그래서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감속기 SBB 테크, 의료용 로봇 큐렉소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 관심주 이렇게 세 종목 들고 와 주셨고 로봇 섹터를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는 오늘 좋아서가 아니라 꾸준히 좋게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관심 갖고 있는지 두 분의 관심주들 살펴봤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조금 포트가 지루합니다. 제가 급락날 샀던 그 리가캠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다 1% 아니면 약보합, 강보합권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 중이거든요.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라이릴리에서 그 한국 바이오 기업에 그 5천억, 7,500억을 넘게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줬습니다. 시장에 그 소식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네요. 오히려 마이너스 2%에서 마감을 했고요. 조금 지루한데요. 송필호 위원님 바이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냥 걱정 없이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가져가도 될 것 같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에이벨 바이오가 아까 말한 대로 일라일리하고 삼성바이오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이제 조성하겠다.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지만은 에이벨 바이오가 오늘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그럼 오늘 에이벨 바이오가 왜 약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코스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액티브 ETF가 2개가 출시가 됐죠. 그런데 에이벨 바이오 그 편입 비중이 좀 적더라고요. 다른 중소형주들이 비중이 좀 많고 에이벨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어가지고 오늘 못 올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에이벨 바이오는 나올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담도암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추가 나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상반기를 지나가면서도 호재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벨 바이오는 밀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회를 잘 좀 노리고 있다가 이때 좀 매수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제가 모의로 매수를 하고 이제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ABL 바이오 긍정적인 판단 해주셨고요. 명성호 위원님과는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코스닥 액티브 ET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액트, 삼성자산운용사 그리고 타임폴리오, 타임 액티브 ETF 이렇게 두 상품이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 오늘은 코액트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코액트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예. 해서래요. 타임폴리오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봤고 중소형주가 지금은 조금 더 탄력이 좋은가 봐요. 저희도 그쪽 봐야 될까요? 종목에 따라 틀리죠, 이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좋아 보이죠. 오르기 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에 지금 액티브 ETF죠. 보통 이제 이 펀드의 구성은 패시브하고 액티브로 나누는데, 그럼 패시브는 그냥 종합지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의 의지로 나는 요 종목이 좋으니까 종합지수하고는 별개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상관계수라고 해서 종합지수에 그래도 한 0.7% 그러니까 약간 제한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이 지금 코스닥에 약간 공격적인 액티브 ETF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코액트가 이제 중소형주, 그러니까 큐리언트하고 이제 성호전자의 중소형주를 매집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그 타임폴리오에서는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비엔, 그러니까 타임폴리오는 지금 약간 좀 대형주 위주의 편중을 했고, 지금 코액트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근데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오고 성호전자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성 종목이 대략 한 60여 종목 안쪽입니다. 앞으로 이제 비율대로 투자하는 대로 계속 성향이 나오는데 이 종목군들은 일단 등치가 큰 것보다는 등치가 작은 종목. 왜냐하면 이제 이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구성팀에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했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앞으로 알찬 수익을 내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은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해봤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공략주 상승률들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송필우 위원님부터 탑5 상승률 오늘 정말 강했던 BHI가 1등 자리를 지켜내네요. 오늘 또 상승률을 더 높였잖아요. PSK, 제주 반도체, 뭐 말해 뭐해 반도체 안에서 정말 강한 종목들입니다. 거기다 태웅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등인 BHI, 5등인 태웅 AS 해볼게요. BHI는 오늘 사실 장중에 몇 %였죠? 자, 18% 급등하고 나서 약간 아쉽게 윗골이 달긴 했는데 위원님 신고가입니다. 정말 강하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올랐어요. 네. 원전을 오늘 또 들고 오셔가지고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더 갈까요? BHI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업용 보일러가 주력이고 그다음에 온전 여러 가지 이제 핵심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BHI가 장점이 그겁니다. 이제 산업용 그러니까 발전용 보일러를 이제 동남아 쪽에 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발전용 보일러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이런 불고글, 누르목 같은 것을 버틴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계속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또 보니까 BHI가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에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게 좀 계속 홀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홀드하자 더 갈 것 같다라고 언급 주셨고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신규는 좀 부담스럽죠. 제가 이제 신규 매수할 종목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원전 종목도 말씀 주신대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탑5에 새롭게 자리한 태웅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원전으로 엮여서 갔어요. 오늘 장중에 태웅이 상한가를 터치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한 거잖아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 뚫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태웅도 그러합니까? 자, 태용도 보면요.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최근에 2번을 추천드렸습니다. 바닥권에 있다. 손실날 것이 없다. 시간하고 싸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하고 싸는 게 실제로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이 성공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때 태웅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 종목이었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코스닥이요? 1등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잖아요. 옛날에요. 옛날에? 네, 이것이 몇 년 전에 1등 종목이었어요. 그만은 좋은 주식. 태웅이요? 예. 진짜요? 몰랐어요. 그렇게 좋은 주식이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거래 중지가 되고 새로 이제 거래가 재개된 종목입니다. 그만큼 한때는 인정을 받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온전히 계속 갈 거니까 계속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50% 정도 수익이 난 건데 홀딩하는 거 좋아 보이고 지금 노란통이 나가고 있네요. 노란통에 오시면은 제가 종목 아침마다 진짜 좋은 종목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남해약 추천하니까 그날 상한가 쳤죠. 어제 상한가 쳤죠.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제가 단기 매매 종목들도 좋은 종목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증권사 보고서도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해가지고 주식하실 분들은 노란톡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필호 의원님의 AS 들어봤고요. 우리 명성우 위원님 차례예요. 오늘 로봇 섹터 들고 와 주셨는데 원래부터 로봇에 관심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삼성율 탑5 안에 로봇 종목이 있어요. 하이젠 R&M 오늘 저희 AS 바로 도와드릴 건데요. 현재까지 60%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M 쪽에서 지금 기대되는 어떤 뉴스나 소식이 있을까요? 다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식은 어떠한 이유로든 많이 오르면 항상 위험이 따른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면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바닥에서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가는 많이 오르면 그걸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도. 하이젠 RNM은 이제 로봇 산업은 뭐 앞으로 상당히 상용화되겠죠.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AI 소프트웨어 관련 팔란티어가 이번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반 계속 봐야 되고요. 하이젠 RNM은 이제 국내 범용 전동기,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 지금 효성중공업 또 HD 현대일렉트릭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범용 전기 1위가 효성, 둘째가 HD 현대일렉트릭, 3위가 하이젠 RNM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서 중요한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이젠 RNM을 소개한 시점은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시점이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바닥에서 했고 고점이 이제 한 60% 정도, 한 2주 정도에 60% 올라왔고요.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로봇주들도 이렇게 잘 올라가던 종목도 이제 다시 원위치된 시점이에요. 3월의 주가는 이란발 악재로 글로벌 시장, 아니 국내 시장 전 종목이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충분히 바닥을 만든 모습이어서 다시 공략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하이젠 RNM 다시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재매수 관점에서 들고 와 주신 것 같네요. 자, TFE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TFE 정말 강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1월 22일 공략하고 저희 2달도 안 돼서 벌써 45%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거래가 실린 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됩니다. 내일장에 더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예. 뭐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AI 전반에 AI 하드웨어가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메모리 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거기 때문에 검사 장비 TFE의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왜 차트를 보자고 그러냐면 지금 화살표한 시점에서 이 주식을 추천한 거예요. 화살표한 시점은 주가가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3월의 주가 변동은 전 종목이 다 일어난 것이니까 불가피한 모습이 오늘 저기 막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노란통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가끔 저는 이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투자할 만한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성호 위원님의 말씀 그리고 AS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좀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아봤고요. 저희 시선 강탈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할지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위원님? 시간이 약간 부족하네요. 우리 위원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한정기술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내일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한정기술은 온전 핵심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온전 발전소 종합 설계하고 원자력 계통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온전 산업이 해외에 가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이 한전 기술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형 온전, 그다음에 핵융합, 그다음에 온전 해체 사업까지 사업 đặc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투자청이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사업으로 온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온전 산업이 진출하면 한전 기술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 한전 기술 관심 가져라. 실적도 좋습니다. 국내 온전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신화를 3, 4, 5기가 지금 수주를 했고 체코, 드코반이 5, 6기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한 5,900억 정도, 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해가지고 1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한전기술 차트 잠깐 이야기하자면 손절 라인은 16,000원, 아니 16만 원 정도 보시고 1차 목표가 20만 원 정도 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전기술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우리 명성욱 위원님은 로봇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예, 30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원익홀딩스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지금 출시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2월 말에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로봇 관련 ETF 10종목, 대표 종목을 뽑아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 사실 원익홀딩스가 아니고 원익홀딩스 자회사, 지금 원익로보티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메타와 협업하는 로봇 부분, 이런 이슈도 최근에 나오는 모습이어서 원익홀딩스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당히 앞으로 진일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불을 보듯이 뻔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필요한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미 그런 게 반영이 된 거죠. 차트 보면서 간단히 목표치 말씀드립니다.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면 5천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오른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5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로봇주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격 31,700원. 일단 목표가는 1차로 4만 원 제시하고 손절가 2만 5천 원으로 원익홀딩스 소개를 드립니다. 네, 원익홀딩스 가져와 주셨고요. 4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원전하고 로봇 중에 고민하다가 로봇 들고 왔는데 저의 오늘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까 로보티즈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뭔가 좀 주가의 위치상 조금 더 고점 대비 낮은 자리에 있는 로보티즈를 들고 와봤고요. 그 삼성전자에서 아마존 로보틱스 출신의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로봇주라면 레인보우인데 또 레인보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로보티즈가 같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로보티즈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포트 전략 공개했고요. 저희 오늘 송필호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못다한 원전 이야기 여기서 해주실까요? 네, 원전 이야기 좀 하고요. 오늘 코스닥상에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죠. 여기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오시면은 여러분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필호 위원님 그리고 명성욱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섹터와 종목에 대한 힌트도 조금 더 자세히 얻어보는 마스터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최태우 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증시가 갑자기 날아올랐는데 오후에 또 이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도 갑자기 좀 급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괜찮을까요? 그러게요. 네.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네.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시장의 느낌이에요. 최근에 시장에 적응을 잘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홀짝을 하고 말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루에 사이드카가 한 번씩 걸리는 이런 강력한 변동성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요.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물량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국내 증시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 오면 공포심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일단 내다 던지고 보는 신용 환매 물량의 압박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하방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급등장이 오면 추격 매수 물량이 강력한 레버리지로 무장한 신용 물량들이 위로 또 치고 올리면서 강력한 급등장을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특히나 신용 당분간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죠. 오늘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코리아 액티브 ETF 관련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이 담겨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에서 종목군들이 같은 종목도 있었고 다른 종목도 있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면역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기대금을 갖고 있는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및 전원 공급 장치 수요 확대에 따른 성호전자 역시도 오늘 사상 최고가 급등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성을 계속 확장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현대차 모베드 얼라이언스에 합작하고 있는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또 갱신을 했고요. 스페이스 X의 공급사로 선정이 된 HVM 같은 종목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급등을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액티브 ETF의 선택을 받은 종목군들이 마치 TV에 소개된 맛집에 줄을 서는 것처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수급에 몰려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또 하나 성장성이 강력한 스몰캡 종목군들이 오늘 강력한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섬유 수요와 레이저 무기의 국산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광통신 오늘 강력한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코스닥 스몰캡 종목의 대장군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강력하게 몰리면서 상한가 시세를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광 트랜시버 분야의 절대 강자, 국내 1위 기업이죠. 오일솔루션 역시도 오늘 급등세를 만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요.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ST큐브 역시도 오늘 같은 장에서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사 태용 역시도 오늘 급등세가 있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종목이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코스닥의 스몰캡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이 이제는 코스닥 시장으로 향하는 상황이고 또 코리아 액티브 ETF 같은 이런 기관의 수급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강력한 관심이 코스닥 시장의 봄날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코스닥 참 수익 내기 좋은 계절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하셨는데 내일장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또 낙폭을 회복하면서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떤 섹터 보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주도 섹터 대장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소부장 섹터가 있잖아요. 좀 더 유심히 지켜보는 테마가 있으십니까? 오늘 무슨 종목 픽하셨어요? 오늘요? 네. 오늘 아직 픽은 안 했고 네. 저는 로봇 들고 오긴 했는데 로봇 관련 종목을 보셨어요? 저는 로봇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AI 기판 관련 종목을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강하게 갖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려준다면 여러분 모두 AI 기판 관련 종목을 눈여겨보십시오. 폭발적인 AI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AI 시장의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AI 기판 관련 종목이거든요. HBM과 GPU에 열광하는 사이에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 기판이 없으면 절대 HBM과 GPU가 활동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판 관련 종목에서 제가 주목하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소캠2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소캠2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린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먼저 TLB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판 관련 종목군들은 대부분 조정폭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3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어땠는가? 실적이 침체되었는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판 관련 종목들은 작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해성DS, TLB 같은 종목들 모두가 작년 4분기에 사상 최고가의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또한 작년 3, 4분기 실적이 1, 2분기보다 월등히 나아졌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 상반기 실적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캠2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에 상반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BM이 점점 고단화되고 적층의 수가 굉장히 늘어날수록 이것을 담는 기판도 다면적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면적이 커져야 되거든요.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평균 단가 ASP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영업 마진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나와 있냐면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30% 이상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LB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조정이 시작되면서 벌써 몇 개월째인가요, 이게? 지루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TLB는 SK 하이닉스양 모듈, 소켓 모듈 공급망 내에서 점유율이 1등인 종목이에요. 무려 60%의 점유율,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만 거듭하고 있다. 강력한 가격적 모멘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캠2 시장의 가장 강력한 1티어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낙수 효과가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지난달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양산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서 TLB에 대한 관심 좀 더 높여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심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가 나온 김에 차트 먼저 설명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2달 반 조정 나왔고 반등 다음에 또 2달 가까이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터널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하단 부분, 터널의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심택은 글로벌 메모리 3사에서 모두 소캠2의 1차 공급업체로 선정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소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파이도 함께 심택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심택은 소캠 모듈 기판뿐만 아니라 그 위를 덮게 되는 LPDDR까지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올해 영업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될 것이다. 시장에선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조정 기간도 길었고 앞으로 시장이 흔들려서 저점을 준다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이 기판 관련 쪽에서 그중에선 소캠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소캠 때문이었군요. 소캠이 만약에 좀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기판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택과 TLB가 최근 또 오랜 시간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 말고 심택과 TLB 쪽에 대한 매수 매력도까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판주 안에서의 탑픽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공략주는 다른 테마 있습니까? 네, 오늘 공략주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SSD 시장의 절대 강자, 탑티어 종목
네오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SD 검사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CXL 검사 장비 2.0을 최초로 선보인 기업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들이는 분야가 바로 이 데이터 고속도라고 할 수 있는 CXL 분야거든요. 이 CXL 분야가 2026년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CXL 수혜와 더불어서 글로벌 검사 장비 1티어 SSD 시장의 고부가 가치 시장이거든요. 이쪽의 성장성도 무조건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위치를 좀 잡아드리면요. 현재 이런 위치에 와 있어요. 역사상 신고가 부근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는 무주공산, 매물벽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강한가?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주가가 강한가라고 말씀드리면 이 2026년 고부가 가치 부품 시장인 CXL이 개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화가 된 뿐만 아니라 21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네오셈은 무려 1000%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충격적이죠. 자, 이를 시장에 반영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점에서 이번 급락때 이렇게 한번 흔들려 줬다가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한 강력한 수급이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종목 조만간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아서 28,000원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셈 들고 와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중국 탑5 안에서 빠르게 볼게요. 자, 보성파워텍 오늘 강했고요. HD현대, 엔솔 최근 들어 정말 폭발적인 추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하나, 마이크론처럼 추세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도 많네요. 펩트론 AS 받아볼게요. 오늘 펩트론이 날아올랐습니다. 뭐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뭔가 그런 썰이 시장에서 지금 도는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할 때도 강했고 오늘도 장중 19%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은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왜 윗골이 달고 떨어졌을까요? 더 가져갈까요? 네, 그 펩타이드 약효 지속형 전달 물질인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19112와 협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될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분석 보면은 아주 저점에 잘 잡았어요.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25만 원 초반이었는데 매수 추천드린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홀딩 또는 눌림목 매수 전략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팜은 저희 짧게 들어볼게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AS 도와주세요. 네, 바이오 섹터의 실적 깡패입니다. ST팜은 2025년도에도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2026년도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5년 영업이익이 99% 성장했는데 2026년도도 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신고가 찍고 살짝 밀렸거든요. 계속 홀딩입니다. 더 좋은 가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ST팜까지 AS 도와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십니다. 오늘 무방에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짧게만 홍보해 주시죠. 네, 공개 방송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QR코드를 통해서 소통방 굉장히 중요한데 QR코드 나가면 소통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